아마미 오오시마 어느 해안가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던 적이 있다. 가족여행을 떠난 김에 추억으로 삼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해 놓은 채 계속 찍었던 영상이었다. 그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신나게 바다에서 놀았다. 아마미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였다. 열심히 놀고 잔뜩 지쳐 우리는 삼촌네 집에 가 비디오를 틀어보았다. 처음부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영상 한가운데 정도였던가 벌거벗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얼굴은 분명히 표정까지 보일 정도였다. 희미한데 표정은 확실히 보인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진짜로 그랬다. 심령 영상 같은데 종종 나오는 뭔가 째려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도 아니고 웃고 있었다. 그것도 즐거운 듯. 뭐가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뭔가에 씌인 것처럼 TV를 바라보았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래졌다. 하지만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 여자 앞을 사촌동생이 지나쳤다. 그런데도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영상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 보통 누군가가 앞을 지나가면 잠시라도 가려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순간 한 번 없이 여자는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적어도 나와 삼촌은 깨닫고 말았다. 저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즉, 저 여자는 지금 우리 등 뒤에. 삼촌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 같다. 삼촌이 비명을 지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TV 옆에 거실로 이어진 문이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으니까.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다들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들 얼굴이 새파랬지만 그중 삼촌의 안색이 제일 나빴다. 아버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삼촌은 그저 덜덜 떨며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결국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와서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 후 다시 그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역시 우리 뒤에 있었던 걸까? 삼촌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여자를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삼촌은 원래 영감이 있어서 심령 체험은 몇 번이고 했던 담력 있는 분이었다. 그런 삼촌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없다.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흘 뒤 목욕탕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는지다. 우리는 모두 TV 앞에 앉아 있었다. 즉, 여자의 모습은 우리한테 막혀 TV 화면에 비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4년 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다. 나는 아직도 그 여자의 즐거운 듯 웃는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끈을 당기는 할아버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다.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 9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는 우리 가족 말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아이처럼 키는 작은데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인 사람이 플랫폼에 주저앉아 있었다. 왠지 신경이 쓰여 슬쩍슬쩍 바라보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손을 앞으로 쫙 펴더니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끈을 당기는 것 같은 동작을 하기 시작했다.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 법한 곳을 바라보았다. 선로 너머 반대쪽 플랫폼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할아버지가 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몸이 흔들흔들 조금씩 앞으로 끌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서 있던 플랫폼에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세차게 끈을 당겼다. 여자는 마치 이끌리듯 그대로 플랫폼을 향해 돌진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일제히 나를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반대쪽 플랫폼에서 수많은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가 상태를 보러 반대쪽에 다녀와서 해준 말은 이랬다. 웬 여자가 전철에 부딪혀서 다쳤나봐. 피가 꽤 나기는 해도 의식도 있고 아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나는 전철을 탈 때마다 혹시 플랫폼 어딘가에 할아버지가 있지는 않는지 찾곤 한다. 하지만 만약 반대편 플랫폼에 할아버지가 끈을 잡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끔씩 두려워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 할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할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혹시 그 할아버지는 저승사자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